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대한언론매체 유튜브로 플랫폼을 하고 있는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PD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여기 왜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회는 제가 어릴 때 빵하고 우유 준다고 그래서 7살인가 8살 때 한번 가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는 뭐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은 지금 2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열린공감TV를 만들게 된 이유도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지켜보다가 하도 우라가 터져서 나라도 한번 만들어 볼까? 나라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심정으로 만들었던 게 열린공감TV였고, 그렇게 시작한 게 올 9월이 이제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 1년 7개월 정도 만에 한 90만 가까운 팔로워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많은 사람들을 또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제대로 잘 모르시죠. 한국 사정에 대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사람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굳이 나누자면 뭐 이념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은 한국의 정치적인 지형으로 봤을 경우에 진보는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냥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부류는 내 것은 내 거, 당신 것도 내 거, 그러는 어떤 탐욕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칩니다. 아주 치열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갑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눔이라는 단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해도 옆 사람들하고 좀 나눠주려고 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그냥 동정이 가고, 이런 분들이죠. 저 열린공감TV에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한 75세 드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는데 매달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오세요. 근데 손편지에 꼭 10,000원짜리 한 장을 동봉해서 보내오십니다. 그분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세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42만 원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10,000원은 어쩌면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뭐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꼬박꼬박 또박또박 본인이 글을 적으셔가지고 편지로 저한테 보내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 대선에 그러면은 0.7% 차이 났죠. 그럼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밀렸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했을 때는 그 하부 조직이 잘 움직였거든요. 하부 조직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의 개파 조직이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각 조그마한 도시마다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어요. 그들 연봉이 한국 돈으로 1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어떤 시의원, 구의원이 출마를 하는지 이름 석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뭘 보고 찍느냐? 그냥 당 보고 찍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당을 보고 찍죠. 그래서 결국은 개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부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당끼리의 싸움에서 승패가 좌지우지 되는데요. 4.15 총선 때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됐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개파 조직이 아주 잘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이번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파 조직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스톱되어 있는 상태였고, 오히려 몇몇 도시의 더불어민주당의 개파 조직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대 기득권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많이 흡수되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암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열린공감TV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극우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열린공감TV가 만들었을 때는 오로지 진실만을 보도하겠습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상하게 저희 레이더에 걸렸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관련된 것을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저희 레이더에 걸렸고,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신 분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통속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함께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있었고, 금융무피아들이 있었고, 그 위에 그 일들을 죄를 덮어주고 무마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현 대통령이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부터 저희 열린공감TV는 계속 보도를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극우 매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죠. 여러분, 윤석열 씨가 보수의 상징입니까?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보수의 아이콘입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찍은 겁니다, 그냥. 그 이유는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 언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거고, 그 언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희 같은 소규모 언론 매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거대 언론들은 기득권화 돼버렸고, 또 기업들이 그 언론들을 돈 주고 사서 자신들이 하수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암만 노력을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들을 어디서 접하는지 시민들이 알아보니까 포탈에서 보는 거죠. 포탈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많이 보는 포털이 네이버 다음이고 그 다음이 구글인데요. 네이버 다음은 다 기득권화 되어 있고, 다음에 김범수 같은 사람은 김건희 씨하고도 같이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사업적인 얘기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요. 도무지 바뀔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민 포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한국 시민사회에서 시민 포탈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소리라든가 또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그 누구라도 선뜻 나서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분이 없었고, 어느 기업도 자기가 한번 돈을 투자해서 시민 포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종편이나 시민 포탈은 정부 허가제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연히 허가가 안 나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만들긴 만들어야겠는데 한국에서는 힘들면 차라리 가장 많은 교포가 있는 곳을 찾자 했던 게 이제 미국 땅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만들 거라면은 단순히 그냥 시민 포탈이라는 뉴스 카테고리에 국한돼서 만들게 되면 역시 그냥 제2의 열린공감TV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서비스 항목을 좀 늘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탈이 있지 않습니까? 유머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가고 스포츠도 들어가고 각종 서비스 항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탈로 만들어 보자. 대신에 기존의 포털하고는 좀 기존의 그 획일적인 텍스트 위주의 포털보다는 좀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포털을 만들어 보자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만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도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 흉내는 낼 수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AI가 적용돼서 돌아가려면 현존하고 있는 기술로는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뭔가 되지 않을까, 꿈이 있다라면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AI 데이터 시스템을 갖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포털의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한 곳의 회사가 갖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회사가 미국 땅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애리조나 주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눠서 설득을 했고, 그리고 제 뜻을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은 미국 국방성하고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민간하고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신데 제 뜻을 받으시고 함께 하기로 파트너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0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적인 문제라든가 뭐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팀이나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미국 산호세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의 메인 캠프를 차릴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할 생각이고, 그곳에서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 중이고, 얼마 전에 3, 4일 전에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계 한인들이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한 200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대표 교수님들 한 20명하고 줌 미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 포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도 통과가 됐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기금 조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문화를 잘 몰라서 그냥 도네이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후원의 개념은 아닌 거고요. 기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펀딩의 개념이라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거 끝나고 제가 평화의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그쪽으로 와서 주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민 포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오로지 진실,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누구 한 명,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자본가라든가 기업가라든가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포탈이 아니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민 포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옛말에 한국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 AI 시스템을 적용시키면은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자세한 얘기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